일단 첫 번째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단기적으로 경기 둔화를 좀 유도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미국채 금리가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이유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선거 기간에 대규모 재정 정책을 사용하겠다. 그래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많이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국채 발행이 많아질 것이고, 그래서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에 급등하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받아든 미국채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본다면 4.5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대규모로 국채를 발행을 한다면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되죠.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렇게 원하는 그림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원활하게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금리까지 내리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단기적으로 경기 둔화를 좀 유도를 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만들고, 결국은 이제 국채 금리를 좀 끌어내리고 나서 조금은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낮아진 상태에서 재정 정책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건 최근에 이제 도지 활동과 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머스크가 수장인 이제 이 도지 같은 경우가 대규모로 정부의 지출을 많이 삭감하고 있고 정부 고용을 해고하고 있잖아요. 이건 역시도 미국 경기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최근 들어서 미국채 금리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4%긴 하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를 감안하면 3% 중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관세 이야기를 계속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관세가 부과가 됐을 때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포인트들이 다 결합되면서 미 국채 10년물 금리를 한 3% 중반대까지 좀 낮추려고 하는 게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대중국 압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기사의 내용에 보면 동맹국도 지금 예외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관세를 주력으로 지금 부과하고 있는 국가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대부분 다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아시는 것처럼 멕시코는 중국 상품의 미국 우회 수출로가 되고 있고, 캐나다 역시도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맥상통하죠. 거기에 캐나다의 현재 지도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친중 성향의 또 정권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멕시코의 관세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건 대중국 압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멕시코, 캐나다는 알겠는데 그럼 유럽은 왜 때리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지금 최근 들어서 유럽의 주요국의 집권당이 대부분 다 친중 성향의 정권이죠. 뭐 대표적으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유럽 내에서 유일하게 1대1로를 했던 국가지 않습니까? 물론 뭐 파행을 겪으면서 이탈리아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뀌긴 했죠. 그러면서 물론 뭐 멜로니 총리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이 친중 성향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년부터는 계속 좀 친중 성향의 뉘앙스를 많이 띠고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노동당 같은 경우는 또 대표적인 또 친중 정책을 펼쳐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실리주의이긴 하거든요. 실리주의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미국과의 약간 대척점을 만들기 위해서 또 중국, 또 친중 행보를 좀 보이고 있죠. 거기에 슐츠 총리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또 친중 성향의 또 정책을 좀 펴고 있고, 그러니까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또 친중 성향을 이제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번에 물론 독일 선거에서 독일 대한당이 약진을 하면서 독일의 전체적인 이제 정치 구도가 좀 바뀌긴 했어요. 결국엔 이건 역시도 뭐 벤스라든지 일론 머스크가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유럽은 예전과 같은 전통적인 우방 국가가 아니죠. 오히려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러시아가 오히려 더 자기들과의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이게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유럽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방국을 때렸다라기보다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유럽은 우방국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중국과 조금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생각하고 저는 때렸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이들의 공통점은 결국은 대중국 압박으로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겠죠. 일단 이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발목을 잡을 것 같긴 합니다. 관세는 트럼프 1기 때도 1기 초반부터 해서 끝까지 계속 이슈는 나왔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좀 발목을 잡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시겠지만 주식의 섭리상 항상 뭐든지 초반에가 악재든 호재든 처음 나왔을 때 임팩트가 좀 강하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시장이 좀 노출되기 시작하면 호재든 악재든 약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본다면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악재는 조금씩 희석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단기적인 시각으로만 딱 보면 뭐 한 달 정도 요 흐름만 딱 놓고 보면 저는 이번 주가 클라이막스일 거라 봅니다. 어쨌든 3월 4일 관세가 부과가 됐고 결국에는 이 악재라는 건 그 입에 머물고 있을 때가 악재로서의 강도가 강한 것이지 실제로 이게 이제 뱉고 나면 결국에는 악재의 노출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시장은 이걸 소화해낼 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해서 최근에 또 주가도 많이 조정을 받았고 어쨌든 관세 부과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저는 협상이 본격적으로 들어온다고 봅니다. 물론 중국도 캐나다도 거기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결국은 협상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멕시코랑 캐나다가 끝까지 미국과의 대척점을 가지면서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이 부분은 협상을 통해서 좀 이른 시점에 저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뭐 관세가 철회가 되거나 아니면 철회까지는 아니더라도 관세가 인하가 되거나 이런 이슈가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딱 이번 주 초가 악재의 관세 관련 악재의 단기적인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이번 주가 지나면 또 다음 주부터는 악재와 관련된 부분보다는 오히려 협상과 관련된 부분에 좀 호재성 재료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